벌써 우리가 세 번째 중단원까지 와버렸네요. 세 번째 중단원 이름은 분자 오비탈입니다. 자, 오비탈이면 오비탈이지 앞에 분자가 달라붙는 게, 그래서 이번 단원은요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일반화학에 등장하는 개념들이 등장할 예정이라서요. 좀 천천히 이해 안 되시면 언제든 질문을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선생님이 답변을 하면서 하나하나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1S, 뭐 2P, 뭐 3D 이런 애들은 원자 오비탈에 해당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맛배기로 봤던 것처럼 수소와 수소가 결합을 할 경우에 걔네는 더 이상 1S로 존재하지 않고 새로운 오비탈, 새로운 에너지를 갖는 오비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걔네를 이제 분자 오비탈이라고 하고요. 더 이상 분자에서는 원자 오비탈이 존재하지 않는다. H2 분자에는 1S가 없어요. H2에 1S에 2개 들어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잘못된 표현이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번 중단원의 주제는 결합이라면 좀 그렇고, 결합이긴 한데 결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느낌으로, 특히 이제 공유결합에 해당하는 게 좀 많아서 공유결합의 원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깊게 살펴보는 단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결합을 다루는 이론이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VB 이론이 있고요. VB 이론, T를 붙여 theory 해서 T를 붙이는데 나는 잘 안 붙입니다. 그리고 MO 이론이 있어요. MOT 이렇게가 있는데, 자, 왼쪽에 VB 이론이 밸런스 본드입니다. 밸런스 본드. 그대로 번역하면 원자가 결합 이론이라고 부르고요. 자, 두 번째 MOT 같은 경우, MO는 molecular 오비탈입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분자 오비탈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이론으로 설명을 해요. 결합의 모양과 분자 구조 같은 거를 설명할 때는 VB 이론을 사용하고요. 결합의 에너지와 뭐 분자의 자성 같은 걸 설명할 때는 MO 이론을 사용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VBT가 잘 설명하는 거를 MO는 잘 설명을 못하고, MO가 잘 설명하는 거를 VB는 잘 설명을 못해요. 상호 보완적으로 현재 두 가지 이론을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할 때는 요 이론으로 설명하고, 이 얘기할 때는 저 이론으로 설명하는 거를 좀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를 다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번 단원에서. 첫 번째로 원자가 결합 이론을 먼저 설명하고요. 두 번째로 MO 이론을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원자가 결합을 조금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뭐 지금까지도 결합이 왜 이루냐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방식 결합하는 방식을 좀 구분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하고, 자, 원자가 결합은 결합을 왜 하냐, 결합이 어떻게 일어나냐, 어떤 방식으로 결합을 형성하냐 할 때,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VS-EPR이 여기서 나온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VS-EPR이 원자가 전자 쌍반발 원리죠. 그 CH4가 삼연체형인 이유가 전자 쌍끼리는 가장 멀리 떨어지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이 원리가 이 원자가 결합 이론에 소속된 대표적인 설명법, 즉 분자 구조를 설명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결합 이론이 대체 뭐길래 이런 결과물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 원자가 결합 이론은 뭐냐? 원자가 전자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끼리 겹치면
겹치면 결합이 형성된다 라는 게 원자가 결합 이론을 요약한 겁니다. 자, 원자자가 전자를 포함한 오비탈끼리 겹치면 결합을 형성한다 라는 거예요. CH4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탄소의 오비탈과 수소의 오비탈이 겹친 거예요. 이렇게 겹쳐서 결합이 된 거다 라는 게, 그러니까 루이스 구조도 사실 원자가 결합에 조금 가까이 있기는 한데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수소 분자가 이루어지는 원리가 뭐냐? 수소 분자가 이루어지는 원리가 뭐냐? 자, HA라는 원자의 1s 오비탈에 원자가 전자가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HB라는 수소 원자에도 1s 오비탈이 있는데 거기에도 전자가 채워져 있어. 근데 얘네가 가까워지면, 두 A와 B가 서로 가까워지면 오비탈끼리 어떻게 될 거다? 겹쳐질 거다라는 거예요. 겹쳐질 거야. 근데 이 오비탈은 파동이죠. 파동이에요. 파동끼리 겹친다라는 건 보강 간섭을 의미합니다. 자, 파동이 우리가 그때 그래프를 봤을 때 그 진폭이 크면 확률이 높은 거였어요. 그러면 1S의 어떤 그 파동 진폭과 B의 진폭이 겹치는 데는 당연히 간섭이 일어나면서 진폭이 커진다. 즉 겹친다는 건 확률이 증가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비탈끼리 겹치면 거기서 결합이 형성되는 거다 라고 설명하는 게 그 원자가 결합 이론이 되겠고요. 원자가 결합 이론에서는 그래서 그 겹침의 좀 모양 같은 걸 구분을 많이 합니다. 겹침의 방식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S끼리 겹치면 이렇게 겹칠 수가 있겠죠. P끼리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P끼리 겹치면 이렇게 가까워지면 겹치겠죠. 그지? 그러면 여기서도 이런 결합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결합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근데 p 오비탈은 배형이 여러 개가 있잖아. 그지? 배형이 여러 개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 보면 만약에 p 오비탈이 이렇게 돼 있는 애와 이렇게 돼 있는 애가 겹칠 때도 있을 거고. 그지? 이렇게 돼 있는 애와 이렇게 돼 있는 애가 겹칠 때도 있겠죠. 이건 다 다른 겹침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조금 구분을 합니다. 자, 얘가 겹치면 어떻게 되냐? 얘가 겹치면 결합을 형성하지 않아요. 결합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자, 1번 같이 겹치면 결합 형성하고요. 자, 2번 같이 겹치면 결합 형성하지 않고요. 3번 같이 겹쳐도 형성합니다. 형성해요. p 오비탈은 두 가지 방식으로 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다. 자, 첫 번째는 누워서 만나는 경우, 두 번째는 서서 만나는 경우가 되겠죠. 아니, 왜 두 번째는 형성을 못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이 겹침을 우리가 파동으로서 보기 때문에 위상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p 오비탈은 하나의 위상이 아니에요. 자, s 오비탈 같은 경우 둘 다 플러스로 위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나면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p 오비탈은 한쪽이 플러스인 경우 반대쪽이 마이너스를 갖습니다. 항상 마디변을 기준으로 두 개의 부호가 반대예요.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 여기가 플러스면 여긴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플러스가 만나면 겹침이 일어남으로써 결합이 형성됩니다. 근데 가운데처럼 만났을 때는 무슨 일이 생기냐? 위에는 플러스고 아래는 마이너스겠지? 근데 얘네가 겹쳤어. 겹친 걸 좀 자세히 그려보면 요렇게랑 요렇게 겹치겠죠. 그지? 위쪽에 겹치고 아래쪽에 겹치는데, 자, 만약에 왼쪽에 있는 로브가 얘가 플러스였다고 합시다. 그럼 위쪽에는 플러스니까 오케이, 보강이 일어나요. 근데 아래쪽은 마이너스와 플러스죠. 그럼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쇄가 일어나요. 오히려 확률이 낮아지는 겹침이라는 겁니다. 근데 p 오비탈은 대칭이죠. 위 대칭, 아래 대칭. 그러니까 보강된 정도와 상쇄된 정도가 어쩔 것이다? 정확히 같기 때문에 겹치지만 겹침으로 인한 이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해서 결합을 형성하지 않는다. 이걸 보고 유효 겹침이라고 합니다. 자, 유효 겹침이 있어야만 결합을 형성한다. 그래서 1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유효 겹침이 존재하지만 2번 같이 즉 PX와 PY는 겹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PX는 항상 PX끼리와 겹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아래쪽 같은 겹침도 똑같이 일어나는데 약간 성격이 달라요. 자, 아래쪽 같은 겹침은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요게 이제 겹침 후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가운데가 겹쳐서 확률이 확 증가한, 즉 원래는 요렇게 생겼던 애가 겹치고 나서는 요렇게 그려지거든요. 요렇게 그려집니다. 자, 근데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요렇게랑 요렇게가 겹치면 그럼 어떻게 그려지냐? 겹친 후는 요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요렇게 그려져. 자, 겹침이 요 위쪽에서 일어나겠죠? 위쪽에서 조금씩 만나겠죠. 위와 아래에서. 플러스끼리 만나고 마이너스끼리 만나서 각각 보강이 일어나면서 겹침이 생기는 요 결합인데 요 두 개를 구분을 합니다. 요렇게 만나는 애랑 이렇게 만나는 애를 구분을 해서 자, 왼쪽 같은 애를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고요. 오른쪽 같은 애를 파이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시그마와 파이는 모두 그리스 문자인데 시그마는 알파벳에 대응하면 S에 대응하고요. 파이 결합은 알파벳에 대응하면 P에 대응합니다. 왜 시그마 파인지 알겠죠? S 오비탈이 많이 하는 시그마 결합과 P 오비탈이 많이 하는 파이 결합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건데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 시그마 결합은 원자핵을 연결하는 축에 대해서 원통 대칭이면 시그마 결합이고요. 자, 원자핵을 연결하는 축, 여긴 A와 B의 원자핵을 쭉 연결하는 요 Z축이 있죠. 이 Z축을 기준으로 회전 대칭이에요. 완벽하게 회전 대칭 원통 모양이죠. 근데 파이 결합은 그렇지 않아요. 그지? 얘는 원자핵과 원자핵을 잇는 선에 대해서 회전시켜버리면 안 되지. 위랑 아래가 다르죠.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뭐라고 파이 결합은 어떻게 표현하냐? 원자핵을 결합에 참여한 원자핵을 못 지나는 마디면을 한 개 갖는 결합을 파이 대칭이라고 파이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마디면 하나 보이나요? 그지? 요렇게 마디면이 하나 있어요. 이 마디면을 하나 갖는 겹침으로 생기는 결합을 파이 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결합의 안정화 효과가 매우 차이가 커요. 자, 시그마 결합이 안정할까요? 파이 결합이 안정할까요? 뭔가 크기나 사이즈를 보면 파이가 안정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 안정성을 생각할 때는 정전기적 인력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시면 됩니다. 뭐가 정전기적으로 이득일까라고 했을 때 시그마가 더 이득이에요. 자, 여기는 겹침이 어디서 일어나냐?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서 일어나죠. 그지? 그러니까 얘가 원자핵으로 인력을 받기가 굉장히 좋아요. 겹친 부분이. 근데 파이 결합 같은 경우는 원자핵으로부터 되게 멀리 떨어진 데서 겹침이 일어나죠. 그지? 그래서 이 겹침으로 인한 이득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물론 이득이 존재합니다. 근데 시그마 결합에 비해서는 파이 결합은 조금 더 약한 결합이다. 그래서 이 결합 세기의 차이로 인해서 그리고 또 뭐 회전이 가능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의 차이에 의해서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을 구분을 한다. 이렇게 오늘은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d 오비탈은 그러면 무슨 결합을 할까요? 델타 결합이 있어요. D니까 델타 결합이 있습니다. 델타 결합은 어떻게 생겼을까? d 오비탈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생긴 애들끼리 이렇게 겹치는 거죠. 이렇게 각각 로브끼리 겹쳐가지고 마디면을 두 개 가지는 결합을 한 경우 델타 결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그마, 파이, 델타 오비탈마다 겹침을 통해 결합을 형성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원자과 결합 이론이 되겠고, 다음 시간에 이걸 좀 더 정량적으로, 정량도 애매하긴 한데 수식적으로 좀 판단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